첫 번째는 선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지금 이제 오픈 AI 소라 아마 텍스트 비디오 출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현재 이러한 소라 텍스트 비디오가 출시가 되면서 과연 과학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어떤 걱정이 우려가 될 것이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오사인이 켜진 거리를 걷는 여성과 그다음 뛰어다니는 개 등의 클립과 함께 사실적인 비디오를 소라가 만들어서 전 세계 선을 보였었죠. 그때 당시 정말 디지털 문화 전문가들과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레드팀 담당자가 유해 또는 위험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레드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현실 세계에서 잘못된 정보 및 혐오 콘텐츠 생성과 같은 악의적인 활동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공격 또는 기술 악용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자, 먼저 소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에게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점은 자, 오픈 AI 소라 텍스트 그다음 비디오인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 그 문자를 비디오로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변환해 주는 건데 바로 이거 인공지능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건데 정말 그때 발표했던 영상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정말 이거 획기적인 기술인데 과연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선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임박한 영국 총선을 포함하는 다가오는 선거에 특히 매우 문제를 제기했어요. 영국 레딩 대학교에서요, 생성형 AI와 영화 제작을 연구하는 도미닉 리스는 엄청난 수의 가짜 동영상과 가짜 오디오가 유포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2024년 10월에 영국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의 가짜 음성이 공개되었고 심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원들의 투표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가짜 음성이 1월에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을까요? 물론 해결책은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 워터마크처럼 메타데이터에 명백한 인공 서명이 있지만 이 점이 확신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워터마크처럼 메타데이터가 있으면 명백한 인공 서명이 있으면 이것은 가짜 뉴스나 가짜 영상이나 가짜 오디오나라는 점들 사람들 볼 수 있겠지만 왜 확신하지 못하냐면 동영상의 메타데이터의 워터마크를 포함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자신들이 보고 있는 모든 동영상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 조사할까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불가능합니다. 더구나가 아마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영상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선입견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점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도미닉 리스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재력 이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술 논문과 같은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학술 논문의 복잡한 개념 같은 경우를 시각화해서 일반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 의사 대신 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분야인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영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팅 클리어 말로는 다른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에게 하루에 여러 번 질문하고 싶을 때 매우 편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바로 데이터 관리입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절대 빠졌으면 안 되겠죠. 자, 말로는 소라와 같은 AI 도구는 연구자들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와 같은 기타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성형 AI가 코드를 걸러내고 일상적인 연구 작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예측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훨씬 더 정교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크리에이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요. 자, 미국 배우 톰 행크스 아시죠? 작년에 AI를 통해서 그가 죽은 후에도 영화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도밀리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젊고 야심찬 배우라면 주연을 맡으면서 그 안에서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 라는 제안이죠. 정말 소라는 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를 정말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서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더구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바로 그 소비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역시도 문제가 분명 생길 거다라는 점이죠. 인공지능 소나 정말 텍스트와 그다음에 말 그대로 영상 이런 점들과 같은 텍스트와 비디오 같은 인공지능 소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편리함과 기회 그리고 인공지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지만 반면 위기와 위험도 존재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과연 인공지능 소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야든 간에 인공지능은 어떤 분야다 다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서 인공지능 소라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장단점을 조사해서 잘 심화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